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트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학습지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부든 학습이든, 이게 의미가 약간 다른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이런 공부나 학습, 이런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국수연가사야. 그 중에서 엄마들이 요즘 미쳐있는 책, 영어, 연산. 이게 공부라 그래요. 이거는 아이들이 현재 가져야 하는, 뭐 학교 가기 전에 가져야 하는 것 중에 0.1%도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엄마들이 올인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야. 이 공부지능이든 학습지능이든 이게 뭐냐면은 국수연과사를 하는 능력이 아니야. 애들이 단어를 외우는 능력이 아니야. 한글을 빨리 떼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는 진짜 무지하고 멍청한 거야. 애들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올인을 하고 있어. 그렇잖아.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기구, 걷고, 뛰고, 이걸 왜 하겠어? 공부할 거면은 뛸 필요가 왜 있어? 앉아있으면 되지. 애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뛰는 거야. 또, 걷고 뛰다 보면은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할 수가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은 뭐해? 가만히 앉혀놓고 책장만 넘기는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거야. 이거 멀쩡한 사람도 시키면은 바보 돼요. 문장의 의미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읽히는 거야. 아이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강제로 주입을 시키는 거지. 이 이유가 있어, 이게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지식을 담는 역할을 하는 게 공부야. 그리고 학습, 배울 학, 익힐 습이잖아. 공부는 배우는 거야. 습, 익힐 습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익히는 게 학습이야. 지금 엄마들은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익힐 습자는 뭐냐? 이걸 반복하면 익힐 습자가 되는지 알아?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지. 국수연가사가 공부가 아니라 얘가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이거를 초창기 때 배우는 능력. 처음에. 이거는 엄마의 X 염색체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발달시키는 능력. 이거는 아빠의 지능이야. 아빠가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다 한데 엄마가 맨날 얘한테 단순 반복된 것만 시키잖아. 맨날 앉아가지고 책만 읽히고 맨날 앉아가지고 단어나 외우게 하고 요즘 플래시카드로 계속 단어 외우게 하는 그 미친 짓거리 이런 것들 맨날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히고 있는 것들 앉아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하잖아. 유아기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반경 얼마 2, 3m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활동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엄마들은 그냥 공부시키는 거야.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의 X 염색체가 기본적으로 지능 염색체를 담당을 해요. 상 염색체도 있고 성 염색체도 있어요.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의 지능의 약 8, 90%가 X 염색체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지능이 일반 상 염색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거의 기본적인 지능은 엄마 거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 엄마한테 가지고 태어난 거를
100%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약 아이에 따라서 40%에서 60%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게 아빠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이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아이를 집안에 가둬두고 책이나 읽히고 다른 거 못하게 하고 영어 단어나 하고 있고 대화도 못하는 막 이런 문장들 막 알려주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애들이 그걸 사용법을 몰라. 이 사용법에 관련돼서 그건 누구라고? 아빠 거야. 아빠가 준 이런 지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요즘 하는 육아법이 뭐야? 오리지널 엄마의 고유의 지능 가지고만 하는 이 육아법을 쓰는 거야.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 없거든.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지, 어떻게 할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담가만 놓는 거야. 응? 그릇을 1리터짜리가 있고, 어떤 아이는 100리터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는 10리터로 태어난 아이가 있고. 그러면은 1리터로 태어난 아이들한테 지식을 담으면 나머지 지식은 뭐야? 오버플로우 돼서 다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멍청해지는 거지. 그릇이 작은데 계속 엄마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니까는 이 아이는 발달이 안 되는 거야. 100리터짜리도 마찬가지야. 지식을 계속 쌓기만 하는 거야. 써먹을 줄 모르는 거지. 근데 그나마 100리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오버플로우는 안 되니까는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기 때 겉으로 똑똑해 보이는 거야. 겉으로는. 근데 애가 멍청해. 똑똑해 보이는데 멍청한 거야. 1리터밖에 안 되는 애한테 똑같이 지금 하는 이런 책육아나 또 영어를 가르치거나 막 이런 걸 하면은 그릇이 작잖아. 그릇이 작은데 계속 넣으니까는 어떻게 돼? 애가 못하는 거야. 엄마한테 받은 그릇이 작잖아 지금. 이 그릇 크기야 엄마 거는. 자기가 준 아이 그릇 크기도 모르면서 영아기 때부터 그렇게 시키는 것 자체가 내가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자, 그릇 크기가 10리터인 애 아이고 어떤 애는 그릇 크기가 100리터야.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00리터짜리 아이가 나중에 똑똑해질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전, 경험, 이것이 그릇 크기가 작은 아이들도 확장을 되게 해주는 거야. 그걸 어디서 해줘요? 우뇌에서 해줘요. 좌뇌의 그릇 크기가 작더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지식을 담고 그거를 확산을 시켜주는 게 어디라고요? 우뇌의 경험이에요. 내가 한 가지 지식을 알더라도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엄마들의 생각은 뭐야? 그럴 필요 없다. 10가지 지식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유용하게 써먹지 못하고 특별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멍한 거야. 써먹는 법을 알려줘야 돼. 가끔 닌자 관련된 영화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술을 외우는 이런 것만 많이 해. 많은 주술. 그래서 이 사람은 10,000가지의 주술을 외웠어. 아니면 1000가지의 주술을 외웠어. 근데 이 사람은 10가지의 주술밖에 못 배웠어. 대신 이 사람은 실전을 많이 했지.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각종 주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전을 별로 안 한 거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가지 주술을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많은 아이들. 그런 닌자들이 이기는 거야. 활용이에요, 활용. 이 활용을 담당하는 게 아빠의 지능이야. 근데 엄마들은 아빠한테 물려받은 이 지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크기가 어차피 작을 때는, 그러니까 유아기였을 때는 많이 시킬 건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미술 활동을 시키더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뭐야? 학습 속도가 빠른 반면 어떤 아이들은 느린 아이가 있어.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엄마의 가르치는 노하우도 필요해. 대신 이건 있어. 똑같은 선생님이 두 아이를 갖다 놓고 똑같이 가르쳤어. 똑같은 시간 똑같이 할애해서. 그러면은 처음부터 무인 상태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나가는 게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느리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빠 쪽 영향도 있단 말이야. 근데 느리다고 얘가 나중에 못할까? 그건 아니야. 빠르다고 얘가 나중에 쭉 나갈까? 그것도 아니야. 느리지만은 이게 순간적으로 확 튀는 아이들이 있어. 아빠들 보면 좀 알 거야. 아빠들이 처음에 배우는 거 어려운데 나중에 확 튀는 스타일이 있어. 그러면은 애가 처음에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웬만큼 됐을 때 나중에 확 튀는 스타일이거든. 보통 이런 기질적인 것들이 엄마가 만약에 임신 도중에 정상적으로 키웠다고 하면은 기질적인 영향은 좀 아빠 거를 받게 돼. 이런 것들 느리거나 아니면 빠르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태아기 때 엄마가 실수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든지 또 쓸데없이 내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뭐 배에다 대고 막 영어를 막 해주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것도 있지. 임신 때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계속 안 먹으면은 애들은 밥을 조절하는 그 염색체가 파괴가 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죽을까봐. 생존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살이 찌는 경우가 그거예요. 엄마가 임신 때 많이 안 먹은 거야. 뭐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못 먹다 보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태아기 얘네들이 들어오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존 의식이 발현이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계속 먹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살이 쪄요. 이런 경우 외에 일반적인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거를 그래 말 그대로 외우는 능력 이런 거 같은 거 이건 엄마 걸 받을 수가 있어. 외우는 거. 근데 외운 거를 활용을 해야지. 이 활용 능력은 아빠 거야. 그러면은 유아기 때 아웃풋 나오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 돼.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 그림 그리는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은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줘야지. 그런 거를 엄마들은 뭐야? 난 못해. 그러니까 학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받는지 모르는 거지. 대체적으로 아빠한테 받은 지능들을 아빠들이 보통 발현을 시켜주면 더 좋거든. 그리고 엄마들이 그거를 아빠를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남편 성격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애들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걸 전부 학원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발전하는 능력 이거를 학원에다 맡겨버리는 거야. 근데 학원 선생이 또라이야. 엄마랑 같은 그런 거야. 같은 부류야. 주입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능력 상실이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뭐 아빠가 다 잘하진 않겠지.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지금 같아서는 남자애든 여자애든 간에 맨날 주워 담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아빠가 되잖아. 그 아이들도 멍청해져.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부터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얘네들이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그 다음 세대들은 거의 막 경계선급으로 태어날 거야 애들이. 지금 하는 육아 스타일 봐봐. 다 쑤셔 집어넣는 것만 하잖아. 책으로 하면 뭐 다양하게 해준다고? 아니야.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책 육아했던 애들이 다 멍하잖아. 왜?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겁나게 읽히는 거지.
책을 한 권 읽어도 그거를 유용하게 써먹는 그것까지 하는 거가 책 한 권 읽는 거야.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정독이야. 한 권을 제대로 유용하게 쓰는 그 훈련을 해야 돼.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카페 가면 50권 읽고 100권 읽고 이게 미친 짓거리야 그게. 많이 읽히면 애들이 똑똑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러지가 않아. 담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에 따라서 그릇 크기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활용할 줄 몰라. 난 분명히 얘한테 이걸 읽혔는데 얘는 오버플로우 되면서 그게 날아간 거야. 간혹 가다가 그릇 크기가 큰 애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근데 그릇 크기가 작은 애들은 무용지물돼. 계속 이런 무용지물된 행동들을 하잖아. 그러면 아이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가 좀 높은 애들은 끝없이 책을 읽는 거야. 활용법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것도 있다? 계속 그런 습관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얘는 활용 자체를 안 해. 집어넣는 그 자체만 좋아하는 중독 증세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 갔을 때 계속 책만 읽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책 중독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거는 멍청해. 책 많이 읽으면은, 유아기 때부터 책 많이 읽으면은 멍청해지는 이유가 그거야. 활용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집어만 넣는 거지. 또 반대 타입이 있어. 그릇이 작아. 근데 엄마가 책 육아를 계속했어. 계속 오버플로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책 거부 반응을 보여. 근데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그릇 크기를 가만히 놔두잖아. 지가 커져. 가만히 놔두면은. 일반적으로 또 다양한 종류로 담으면은 처음에는 좁게 태어났는데 이게 점점 넓어진단 말이야. 그릇 크기가. 다 담을 수 있게. 근데 그릇이 요렇게 태어났는데 넓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계속 지식을 담으니까 어떻게? 뭐 책이든 뭐든 그냥 한 가지 지식을 담으면은 이게 좁아져. 그러니까는 같은 부피인데 좁아지는 거야. 넓어야 다양성을 담고 이거를 다 이용하는데 좁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보는 시야가 좁아지지.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우물안의 부피가 50리터야. 이게 좋아? 아니면은 넓은 크기의 그릇에 50리터가 더 좋아. 넓은 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엄마들이 하는 책류와 영어 이런 것들은 그릇을 점점 좁게 하는 거야. 보는 시야를 좁게 해주는 거지. 그게 엄마들이 육아하기가 겁나 편하거든. 왜? 애들이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든. 오로지 엄마가 가진 X 염색체 지능만 쓰게 하는 거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못 쓰게 막는 일이 지금 하는 이 책육아야. 그러니까는 책은 많이 읽었는데 애가 멍청하고 활용법도 모르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야? 엄마가 애의 지식을 담는 그릇을 좁게 만들고 애가 그릇 크기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계속 지식을 담아버리니까 책 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책을 읽었는데 애가 바보가 되는 현상이 그거예요. 거기다가 언어 부분도 자극을 해가지고 모국어가 약 8년에서 9년 동안 성장해 그 시기에 그 모국어를 뺏어 먹는 제2외국어를 막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모국어도 안 돼. 제2외국어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너무 넘어가 버리면은 모국어가 제2외국어한테 잡아먹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한 가지에 주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면은 학습을 애들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서 멍청해지는 이유가 엄마들이 육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빠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엄마는 학만 시키는 거야. 공부만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이걸 익혀야 되는지를 몰라. 엄마는 이 익힐 습자의 의미도 잘못 알고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익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빠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엄마가 육아를 잘못하잖아. 그러면 아빠의 지능이 떨어져 나가. 엄마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마찬가지 아빠의 지능을 써먹지 못하잖아. 아빠가 준 그 지능을 써먹지 못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한 애들이 학교에 갔을 때 본격적으로 엄마의 이런 지능들, 아빠의 지능들이 본격적으로 쫙 발현될 때 그게 한꺼번에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쫙 발생되는 거지. 모든 거의 기본은 경험이야. 간접 경험이 아니고 경험이라고.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은 내가 얘기했잖아. 세뇌라고. 엄마의 그릇 크기만 거기다가 그릇에다 담는 게 간접 경험이야. 근데 직접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간접 경험은 이걸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달라요. 직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세뇌라고 그랬지. 직접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은 거는 확산이라고. 이걸 시키는 게 습이야.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봐. 각종 종류의 원숭이를 보고 나중에 책을 봐서 다양한 원숭이를 보는 것들. 이거는 뭐야? 확산이야. 지식 확산. 이걸 시키라는 거야. 근데 책으로만 계속 보잖아. 그러면 원숭이 직접 크기도 모르고 감에 존재하는, 허구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야. 평생 못 보면은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게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직접 한번 봤으면은 그거를 응용하는 법이 생겨. 근데 책으로만 보면 애들이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을 때 애가 생각을 못 해요. 응용력이 떨어져요. 과거에 한 거 뭐야? 거의 다 책류가야.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 간접 경험을 이용한 거지. 근데 처음부터 책류가하는 거는 간접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뇌야.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책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간접 경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에서 들어온 건 뭐라고요? 이건 세뇌예요. 근데 김일성 주체사상 주입한다는 게 그거야. 그래서 북한도 애기였을 때 하는 이유가 그거야. 백지장 상태에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빨리 책을 읽히는 거야.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것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엄마들이. 아시겠죠? 애들이 36개월 전후가 됐는데 어떤 애들은 책을 계속 더 읽는 아이들이 있어. 얘는 어차피 중독이니까. 그릇 크기가 큰 거야. 참 아까운 애야, 걔네들은. 얘는 다양한 활동을 시켰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아이인데, 엄마가 이 그릇 크기를 큰 아이를 점점 좁게 만든 거지. 또 그럴 수도 있어. 원래 넓게 태어난 아이인데, 엄마가 책육아를 하면서 그릇 크기를 좁게 하다 보니까는 오로지 그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진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계속 책을 읽다가 책 중독, 글씨 강박, 활자 강박 이런 거 생기는 거야. 사회 보는 눈이 떨어지고. 왜? 우물안 개구리를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벌려놓으려면 기존 거를 꺼내고 다른 걸 집어넣어, 다양한 걸 집어넣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시 벌어져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공부지능하고 학습은 달라요. 공부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호기심을 갖고 일단 해보자 해서 하는 거. 이거를 했을 때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서 아빠의 지능을 얼마나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가르치는데 또 좌뇌식으로 가르쳐. 그러면 아빠 지능을 또 못 써먹어.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부모랑 아빠랑 같이 붙어가지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애들한테 전수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실질적인 지능은 엄마한테 받지만은 그거에 대한 활용법은 아빠가 줘야 돼. 그래서 아빠가 없는 집들이 대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아빠의 성향을 알고 있으면은 그 아빠가 했던 방식으로 해주면 애가 최적화된 발달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빠도 공부만 했고 엄마도 공부만 했어. 근데 둘 다 고지식해. 그 얘도 고지식해져가지고 활용법을 모르게 돼. 근데 이런 애들한테도 처음에 그래도 다양한 활동을 시키면서 공부든 이 공부나 학습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미술 공부라 그러잖아. 음악 공부라 그래. 예체능도 공부야. 왜 엄마들은 왜 국수형 가사만 생각하고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우물한 개구리라 그래. 그런 거야. 공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야. 테니스 치는 것도 테니스 공부야. 공부를 해야 뭐가 돼? 학습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발달이 된단 말이야. 이런 한 가지만 해가지고 지식만 집어넣는 X염색체만 이용하는 엄마들, 그런 유동지능에서 일부 가지고만 하는 거지. 이거를 응용력을 넓혀가지고 발달을 시켜야 아이가 거기 외에 새로운 걸 하면서 아이 본연의 결정지능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은 자기가 하는 것만 해. 할 줄 아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책 읽기 할 줄 알지. 그 정도는 할 줄 알아. 읽지 못해도 책은 사줄 수 있거든. 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기본 연산 할 줄 알잖아. ABCD 정도는 할 줄 알잖아. 딱 거기까지야. 엄마들이 할 줄 아는 것만 하고 나중에 초등학교 넘어서 버리는 거야. 학원에다가. 내가 할 수 없으면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학원에다가. 얘는 단 한 번도 엄마가 하는 그것만 딱 하고 공부에 관련된 것만 딱 하고 이 활용법 아빠한테 받은 지능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아빠가 아무리 아인슈타인이어도 똑같아. 아빠한테 받은 그 정자에 있는 DNA가 아인슈타인 DNA를 받은 싱글맘이야. 그건 의미 없어. 엄마가 이따위로 육아를 하면은 똑같아져. 어떤 거를 학습할 때 이게 발달하는 능력, 이건 아빠 거야. 근데 이거를 얘가 발달할 때 거기에다가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 발달이 되든지 아니면 발달을 억제할 수 있어. 엄마의 육아 스타일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망하는 스타일이 엄마가 조급해하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성질이 급하거나 빨리빨리 또 애들한테 규칙 교육을 강요하면서 이 규칙이라는 말이 입에 배있을 때 이런 애들은 아빠의 지능 받은 것들을 다 버리는 거지.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애들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비교 이거 하면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나 학습에 대한 의미 파악을 좀 잘 해보시고 애들한테 쑤셔 넣는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책 읽으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준다? 얘가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는 건 뭐라고? 세뇌라고. 얘가 지금 백지장이기 때문에 경험을 한 상태에서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 정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정독을 하는 거, 필요 이상의 정보들이 들어와서 오버플로우를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 그래서 유아기 때는 많은 경험을 하고 경험에 관련된 책만 딱 읽히고 그 외에는 읽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경험도 여러 종류가 있지.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것들, 그 다음에 미술 활동, 진짜 소대근육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책 외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얘는 세뇌를 당하고 지금 어머니처럼 책 육아가 전부다,
책류가를 하면은 애들이 똑똑해진다라는 엉뚱한 책들을 읽게 되면서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야. 판단력이 떨어져 버려, 오히려. 아시겠죠?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